여러분,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보셨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어요. 매출이 133조 원인데요. 영업이익은 57조 2천억 원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수치냐면요. 작년 1년 동안요, 삼성전자가 번 돈이 43조예요. 근데 그걸 3달 만에 뛰어넘어버린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실적 발표를 한 지금이요, 삼성전자의 주식도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을까요? 결과는 아니에요예요. 옆으로 기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는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주식을 사신다고 하면요,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낸 삼성전자 주식을요, 과연 지금 사는 게 현명하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 상태고요, 더 오를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르는 건 기본값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잠깐요, 우리는 하나 잘 봐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날이요, 실제 주식의 가격은 올랐을까요? 장 시작 전에요, 프리마켓에서 6%가 넘게 올랐거든요. 와, 이거 정말 역대급 실적이다, 지금도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자,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런데 장 마감 후에도 이런 생각들이 유지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장 마감은요, 고작 1.76%로 끝났어요. 그것도 장중에 한참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죠. 결국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역대 최고의 실적을 발표한 다음 날에요, 음봉으로 끝났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첫 번째 단서예요. 사실 삼성전자는 오래된 공식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실적 발표일은요, 주가가 하락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농담 같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올해 1월에도요, 삼성전자가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날도 주가가 1.56%나 하락했어요. 그럼 왜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랑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을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주식시장은요, 과거를 사고 파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은요, 미래를 사고 파는 곳이죠. 다들 아시겠지만요, 1년 반 전쯤에요, 우리나라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삼성전자가 TSMC한테 밀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5만전자, 4만전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당시 사람들은요, 삼성전자의 주식은 절대 안 산다고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식의 가격이 무려 20만원 선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이미 한참 안 좋을 때보다 4배나 더 오른 상황이죠. 이미 실적 발표 전에요, 증권가 전망치는요, 40에서 50조 원 수준이었고요. 이미 그 기대감은 주가에 녹아 있었죠. 그러니 실적이 나오는 순간 뭐가 일어나냐면요, 확인했어, 팔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월가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Buy the rumor, sell the news.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실적이 좋다는 뉴스를 보고요, 흥분해서 뛰어가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 전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물량을 파는 걸 받아주는 거에 불과한 거죠. 이게 개미 투자자들이 항상 당하는 구조적인 이유예요. 삼성이 잘한 걸까요? 시장이 도와준 걸까요? 자, 그럼 이제 더 깊게 파봐야 되겠어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57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아직 공식적인 확정 실적 발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건 4월 30일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증권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래요. 삼성전자는요, 반도체 부문에서만요, 30조 이상의 이익이 나온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 반도체 실적의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D램 가격의 폭등이죠. D램이 뭘 말하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어렸을 때 조립 컴퓨터 만들면서 용산 전자상가 가서 D램 4에서 5만원에 사왔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죠. 이 D램의 가격이요, 전분기 대비해서 50에서 60%까지 올랐어요. 두 번째는요,
HBM인 AI용 고대형 메모리 판매 확대가 있죠. HBM이란 거는요, AI에 쓰이는 메모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기존 메모리를 층층이 쌓아 올린 구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D램 가격이 폭등한 게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갑자기 높아져서 그런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유는 따로 있어요. 실제로 AI가 발전하면서 AI에 들어가는 장비들이요, 기존 장비에 비하면 고가에 팔리게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같은 HBM을 만드는 회사도 기존에 만들던 D램 생산 라인에서 HBM을 만들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과거 기술로 만들던 데에서 신기술 가진 걸 만들려고 하면요, 그냥 만들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돈을 더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그렇게 D램을 만들던 곳에서 HBM을 만드니까요, 당연히 일반 D램을 만드는 공급이 줄어버렸죠. 결국 구하기 힘든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사실 전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예상을 했다면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겠죠. 정말 이럴 수가 있구나 싶었지만요, 현실이 이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삼성의 수익은요, 삼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결국 시장이 만들어준 상황은요, 시장이 언제든지 걷어갈 수가 있어요. 메모리 사이클에 저주가 있죠. 반도체 업계는 오래된 공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실리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요, 4에서 5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가격이 오르면요, 공급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죠. 설비가 늘어나면 공급이 넘쳐나겠죠.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가격이 폭락을 하면 설비 투자를 다시 줄이겠죠. 그렇게 또 공급이 부족해지면 다시 가격이 오르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이 사이클의 어디쯤에 있을까요? 업체 전문 리서치 기관인요, 트렌드폴스의 분석을 보면요,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요. 2026년 3분기에요, 메모리 가격이 정점에 다다르고 그 이후인 4분기에는요, 2027년 1분기 사이에요, 하락 전환이 온다는 이야기. 이게 베이스 케이스, 확률 60%로 제시된 시나리오죠. 골드만삭스도요, HBM 가격이 공급 확대로 인해서 2026년에 10%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고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석에서는요, 현재 상승세가 2023년부터 시작을 했던 걸 감안하면요, 2027년에 정점을 찍고 하락 국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AI 수요가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역대 반도체 사이클을 뚫고 6년 연속 지속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낙관론이던지 비관론이던지 메모리 가격이요, 영원히 오르는 일은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증권사들은요, 왜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도 조용할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번 실적 발표 직후에요, 증권사들이 앞다투어서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하나증권은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55조 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목표 주가는 30만 원을 유지했죠. 뭐라고요? 30만 원이라고요? 지금 주가가 20만 원대니까 앞으로 10만 원 정도가 더 오른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목표 주가를 오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유가 뭐냐면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55%가 올랐는데요, 목표 주가가 그대로인 거죠. 왜냐면요, 메모리 산업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즉 시장이 인정해주는 배수가 낮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익이 많이 낮다고 해서 그 이익의 전부를 주가에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 왜냐고? 시장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이익이요, 사이클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다는 걸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실적은 과거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주가는 미래를 사고 파는 거예요. 증권사들이 이익 전망을 올리면서 목표 주가는 크게 올리지 않는 이유죠. 그들도 사이클의 끝을 의식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찾아낸 단서들을 정리해볼까요? 단서 첫 번째, 역대 최대 실적 발표 당일에요. 주가는 음봉이었다. 이 이야기는요,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흥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올라탄 사람들의 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단서 두 번째, 이번 실적의 본질은요, 삼성의 실력보다는요, 메모리 가격의 폭등 덕분이다. 시장이 만들어다준 호황은요, 언제든지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단서 세 번째, 업계 분석에 따르면요, 메모리 가격은요, 2026년 3분기의 정점에 오르고 이후에는 하락 전망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사이클은 여태까지 한 번도 영원히 오른 적이 없죠. 단서 네 번째, 증권사들도요, 영업이익 전망치는 크게 올리면서 목표 주가는 조용하게 유지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요, 전문가들도 이 사이클의 끝을 의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결과는 뭐일까요? 1년 반 전에 했던 이야기처럼 삼성전자가 망할 수도 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의 실적이 가짜다? 그것도 아니죠. 지금의 실적은 진짜예요.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건요,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게 아니라 좋은 가격에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57조 실적을 보고서요, 흥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미 올라간 계단 꼭대기에서 다음 계단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도 안 하고 뛰어 오르는 것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경제는 뉴스가 아니에요. 뉴스 뒤에 숨어있는 구조를 읽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본 것처럼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